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블랙록 비트코인 77만 개 쌓았다. 현물 ETF로 제도권 입지 강화라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블랙록의 현물 ETF, 비트코인 ETF인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약 77만여 BTC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IBIT는 이제 전 세계 최대 현물 비트코인 ETF이자 거래량과 유동성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비트코인 상장 지수 상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ETF 중에. 그래서 IBIT 공시에 따르면 해당 ETF가 담고 있는 비트코인 규모는 약 674억 9천만 달러. 하나로는 97조 600억 원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97조면은 이 웬만한 이제 국내 대기업들 시가총액을 거의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대단한 수치입니다, 정말. 펀드 자산의 사실상 전부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운용 목적의 현금 보유액은 38,000달러, 약 5,49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 한 해 동안 지금 일어난 건데요. 이게 비트코인이 실제로 가격에서도 우호적이지 않았고 조정세가 아주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이 정도로 축적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이제 단기 시세보다 이 제도적 구조와 접근성, 이 기관 수요가 이 비트코인 채택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하고 지금 비트코인에 진입한 그 세력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업계에서는 IBIT를 역사상 가장 성공한 ETF 출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비트코인 ETF가 이 블랙록의 기존 장수 ETF를 제치고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부상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의미가 있고 지금 비트코인 ETF에는 앞으로도 2026년에도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에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투기적 자산으로서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레리 핑크 회장 같은 경우는 국부펀드와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자산의 2에서 5%를 비트코인에 배분하는 가정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부 자산을 2에서 5%는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이걸 권고하고 있고요. 이 같은 논의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될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은 50만 달러와 60만 달러를 거쳐 7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까지 내놓을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지금 자금 유입되는 것들을 보더라도 상당량이 들어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까 비트코인 ETF는 말씀을 드렸고 이더리움 ETF도 볼만해요. 이더리움의 지금 이제 우선 보유량의 변화들을 좀 보더라도 2025년 이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1월 약 55만 BTC에서 2026년 1월에 77만이 된 겁니다. 약 21만 BTC가 추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보유량도 비트코인보다는 작지만 이 성장 속도가 훨씬 더 가팔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초 107만 이더에서 2026년 1월 347만 이더로 지금 급증을 하죠. 지금 240만 이더가 급증을 한 겁니다. 연간 기준 200%로 웃도는 증가율을 기록한 겁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다. 블랙록에서 지금 그래서 블랙록에서 지금 밀고 있는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록은 아직 XRP에 대해서 시장은 진출하지 않았어요. 이 ETF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은 블랙록은 역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핵심 자산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망했는데 기관들 하루 만에 비트코인 6억 달러 쇼핑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은 극단적 공포에서 이제 공포 단계를 좀 넘어서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026년 첫 거래일인 금요일 도합 약 6억 4,600만 달러의 순유입을 지금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유입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자금 흐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변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연말에 이제 대부분 그 손실 확정을 하고 이제 연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은 조정 이후 비트코인 반격 올가 1월의 분기점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최근에 금과 은의 가격이 이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자금을 지금 암호화폐로, 특히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라고도 지금 AMB 크립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자금 흐름들을 보시면 지금 은 가격 조정세가 크게 한번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 음봉이 지금 감싸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지금 다시 한번 뭐 반등이 나와서 올 수는 있겠지만, 아마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으로 갈 가능성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골드, 이제 금도 조정세가 나왔지만 여기서 반등세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상승폭이 한풀 꺾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조정세로 조금 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자금들이 만약에 이제 빠져나오게 된다면, 이제 비트코인으로도 한번 자금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이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금과 은은 이제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상반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대부분의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과 은 같은 이제 금속이 먼저 상승을 하고, 뒤따라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와주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센티멘트 비트코인 여기 넣으면 포모 확산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이제 명확하게 고래들의 움직임, 개인 투자자들과 대조를 이루면서 비트코인을 지금 10에서 1만 BTC를 보유한 고래들의 지갑은 11월 31일 기준 65,500 BTC를 축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2주 동안에만 55,400 BTC를 추가 매입한 거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매집세가 꽤 많이 들어온 거죠, 이 고래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추가 매집세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추가 매집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이제 당분간 횡보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명확한 방향성은 이제 미국 트레이더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다음 주 월요일, 이번이죠. 이번 주에 이제 드러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휴가를 많이들 썼고, 휴가 기간 동안 이제 그 쉬면서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제 거래, 트레이딩도 이제 잠시 쉰 거죠. 이제 그것들이 1월 초가 돼서 이제 확산이 다시 한번 일을 재개하면서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베네수엘라 공수배도 9만 달러 지킬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공습이 있었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지정학적 위험, 리스크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정이 됐어요. 이 베네수엘라 공격 자체가 이제 군사행동이 거의 끝나버렸고, 이 작전 자체가 거의 종료된 사안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같은 게 이제 오히려 해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비트코인이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악재로 확산될
가능성은 이제 낮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베네수엘라에서 이 비트코인을 지금 60만 개나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고 이제 추정치인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600에서 67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상당량입니다. 이것들을 다른 기관들까지 비교를 해보면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67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중 그 수준 정도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67만 개라는 수준은 지금 상장사의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량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와 비슷하게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이제 무엇이냐? 우선 사토시 나카모토 110만 개, 그리고 블랙록이 77만 개를 지금 가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사토시 나카모토야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창시자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블랙록이 지금 ETF를 통해서 77만 개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 미국 정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근데 이제 과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베네수엘라에 지금 비트코인 60만 개가 가지고 있다면 우선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에서. 워낙 이제 그 석유를 이제 채굴한 것들을 이제 정산을 할 때 테더로 정산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이 테더를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되면 그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의 수장이 이제 그 체포가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친화적인 그 지도자가 이제 나오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인 미국 트럼프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동결될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아 보여요. 지금 이제 소송 과정이나 뭐 이런 좀 그 불확실한 과정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매물로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측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죠. 시장에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잠금 상태로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는 우호적인 부분이 될 수 있죠. 가격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이제 비트코인이 팔지 않게 된다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들을 나올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회복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가다가 이제 회복을 하고 있어요. 점차 회복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살짝 이제 돌리면서 위쪽으로 상단으로 돌리면서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수도 이제 양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이제 우호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건 결국엔 미국 기관들이나 이제 개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주느냐를 판단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가장 주요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아무리 사도 비트코인이 잘 안 움직이는데 미국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사면 비트코인이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 이제 92,000달러 선까지 이제 다가왔는데 92,000달러 선이 중요한 저항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94,000달러 선이 이제 그 두 번째
저항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선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성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